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CCSI가 전월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 4월과 5월이 100 이하로 나왔던 거에 비하면 다시 100 선상 위쪽으로 올라선 모습으로 보이는 건데, 지금 상당히 물가 오름세와는 다른 양상으로 심리가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건 바로 부동산 시장. 집값 부분에서 소폭의 오름세가 엿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자금이 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한 건데, 이 자금은 지금 대출 풀 안에서 가용될 수 있는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거래량에 대한 변화폭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당연히 주택 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의미하는 주택 가격 전망 CSI는 108 정도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게 딱 이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 심리 중 다시 집값 추이가 상승세로 갈 것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대출 수요가 창출해낸 거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 오른다는 얘기가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역시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인 소비자 심리 지수의 변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지구력이 있겠는가? 2022년에 집값이 정상적인 궤적으로 돌아오려 했을 때 특례 보금자리론 40조가 시장에 풀렸죠. 그때 한 두세 달 정도 집값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다가 40조가 다 소진이 되는 직후부터 다시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을 했는데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짐을 보이더니만 다시 2024년 올해 초에 신생아 대출 27조가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수요가 자금을 받아들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2024년 상반기가 지나면서 하반기 역시도 이 기금이 거의 소진이 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다시 엄청난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0.1% 정도 하락 수치를 보이는 것도 이런 주택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아주 단기적인 변화를 그대로 액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서 얼마나 지금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대출 자금이 극소의 변화를 통해서 극강의 기대 심리를 부풀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거 전체 거시경제 부분에선 되게 리스크가 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대 심리 자체가 실체가 없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이 기대 심리로 소비자 심리까지 꿈틀거리게 만든다는 건 결국 특례 40조, 신생아 27조, 도합 거의 70조가 되는 인위적인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건데, 정책대출기금이 리스크가 있는 건 그만큼 휘발성이 아주 강하다는 사실이죠. 자꾸 실체가 없는 부동산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건 이렇게 실제 움직여지는 자금이 대부분 부채라는 것이고, 이 부채가 이후에 기금 고갈로 인한 집값 하향화를 급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 심리, 대부분이 레버리지에 딱 기대고 있는 형국이라 손에 만져지는 차익 실현이라는 이 자산 가치의 가능성이 현재로선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 딱 이런 형국이죠. 실체 없는 이 자산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공적 자금 투하, 그로 인해 만들어진 기대 심리. 그러나 휘발성 강한 정책 대출의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 곧바로 그렇게 베일에 가려졌던 주택시장의 민낯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라는 자산 가치의 황금성은 그냥 물거품이 될 가능성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이번에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라는 얘기죠. 전혀 지난달의 궤적과는 확연히 다른 심리 지수를 보였다는 것. 그것도 주택 부분에서의 기대 심리가 완화된다는 것조차 아주 위험한 지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지금 주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매물들이 거의 99.9%가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자산들이라서 당연히 빚을 지는 사람들은 그 빚을 쳐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심리 없이는 절대로 자금을 땡겨 쓰지 않죠. 당연히 주변의 집값은 나락가도 내가 산 집은 오를 거라는 이 절대 우위의 자산 가치로만 내 집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심리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소비 심리는 결국 해결되지 않는 물가지수, 기대 인플레까지 이번에 낮아지는 추세로 나온 것도 이 기대라는 수식어가 붙었지 않았습니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물가지표의 역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이 모든 심리지표의 기저에서 움직이는 건 지금 부동산 PF 시장을 움직였던 커다란 이 톱니바퀴와 다를 바가 없죠. 바로 차익 실현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이 좀비 같은 내성인데, 이게 한국은 부동산에 손을 대는 사람들의 유전인자에 각인이 돼 있어서 PF가 당장 내일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수익률을 빼보려는 이 단 3%의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건 97%가 부채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극강의 레버리징을 통해서 가장 많은 파이의 자기 수익률을 확보하려는 모습, 이 개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심리는 오늘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에 극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나타난 거고, 어디 하나 뭐 금리, 물가, 환율 풀린 게 없는데 집값이 고삐 풀린 망아지 될 거라는 전망이 그냥 계속해서 쏟아지면서 집값 폭등과 불장으로 장식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장은 정말 아득한 느낌마저 주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신생아 대출 기금 다 소진이 되면 어차피 휘발성 수요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본 거래가 선순환되지 않는 상황에선 지금 거래 자체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 봐야죠. 솔직히 해당 지역에서 10채 중에 1채 정도가 정고점이 회복되는 정도고 나머지 9채에 대한 하락세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원래 지표라는 게 주머니 속의 바늘과 같아서 뭔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찌르는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건데, 정고점의 실체도 불명확하죠. 이게 그동안 관행으로 치고 빠지는 인풋 아웃풋 하던 거래가 띄우기, 그러니까 한 채의 거래를 정고점으로 찍어도 이후 등기 여부가 불확실하게 돼서 꼬리 자르고 집값만 데이터상으로 올리고 빤스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부동산 심리를 극도로 자극하는 히트앤런 작전입니다. 일단 희생 번트를 대는 거지. 기존 추락했던 집값 수준에서 많이 벗어난 극적으로 오른 가격으로 번트를 대고 주자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목표치까지 집값을 이동을 시키는 건데, 이런 사이클은 이미 이 부동산 시장에서 관행화되어 있어서 아무리 법적인 잣대를 갖다 내려 해도 잡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게다가 지금 물려있는 PF, 특히 신탁사들의 시중은행 뿌리를 두고 책임준공형 보증까지도 서게 된 액수가 25조 원. 이게 하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이 가까운데, 여기도 역시 사업성이라는 기대감 하나로 신탁사가 크로스 체킹이 아니라 크로스 보증을 해줘서 서로 간에 자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집값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로 무리하게 대출 땡겨서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것과 똑같이 PF 시장은 기업이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신탁사 중심으로 자금을 뿌려댔으니 앞으로 뭐 돌아올 건 부실 채권일 수밖에 없는, 뭐 두 손에 아무것도 들 수 없는 차익 실현의 대실패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심리, 그러니까 지표를 애지간히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심리로 움직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뭐 건설업도 심리 하나로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아마도 번창하게 될 거라는 이 사업성 하나로 보험사, 증권사, 신탁사, 이금융권, 시중은행 등등등등 모든 금융권이 자금을 몰아준 건데, 이게 그동안 시장에서 제대로 먹혔기 때문에 중단이 되지 않았던 거고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한은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는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죠. 단지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이 된다는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주택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크게 자극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부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견인력이 됩니다.
앞으로 주담대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금리는 뭐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거고 2%까지 내려간다는 우대금리는 그냥 뭐 홍보성 키워드죠. 막상 은행 창구에 가보면 전혀 적용이 안 돼. 앞으로 은행도 태세 전환해서 금리 부분이 지금까지 뭐 자유롭지 못하니까 가상금리 포기 못할 겁니다. 이후에 계속적으로 올릴 거고요. 환율 부분에서도 오늘 엔저 역대 최고를 찍었죠.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정말 버블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 않는가라는 공포가 올 정도로 159엔까지 올랐는데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떡락을 하게 돼서 엔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가게 되면 일본 정부에서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인데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해서 일본이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일본 재무성이 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이 환율 개입에 대한 부분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미국에선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환율 개입하는 걸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미국을 포함한 G7의 지지를 받아야 일본이 환율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사정이 다르죠. 일본은 G7에 포함됐고 우리는 제외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본이 각별한 허락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엔화가 나락이 가버리면 원화도 동조화 되어버리죠. 결국엔 원화도 1,400원 고지를 가뿐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환율 압박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서 물가는 안정화하는 궤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건데 반대로 정신없이 부동산은 달리고 있어요. 자칫 과잉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 조심조심 잘 체크를 하시고 상황을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동시에 오늘 터진 일본 엔저 환율이 폭등해서 엔화 가치가 완전히 주저앉는 그 모습 이 자체가 앞으로 향후 한국의 환율 또 물가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집값 부분에서 이 공적 자금 대출로 인해서 버텼던 모든 부분들이 기금이 고갈이 되면 이후에 완전히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까지도 오게 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하반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발표된 지표가 아주 커다란 의미를 주는 건 역시 단기적인 자금 이동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시장에서의 기대 심리가 얼마나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부채 규모를 키울 것인가로 귀결이 되는 건데 결국엔 허상이라는 차익 실현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 크고 기업도 PF, 개인은 뭐 대출로 하반기 자금 규모는 더욱 사이즈를 키우게 될 겁니다. 결국 휘발성이 큰 시장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는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